자,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벤터를 가지고 모델링 작업을 하고 그렇게 모델링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조립 그리고 도면까지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도면을 기준해서 이지형 레버 에어척을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IPT 작업을 선택하시고 작성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주어진 도면을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본체 같은 경우는 지름값을 가지는 하나의 회전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2D 스케치 시작 XY 평면에 그릴 건데 이 스케치는 회전을 하기 위한 스케치, 즉 절반 형상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0,0,0을 이용해서 먼저 수평선 하나를 그리고요. 그에 따라서 수직선 그리고 수평선. 자, 지금과 같은 스케치 형상을 사용자들은 2D 도면을 보시고 또는 사용자가 작업을 할 형상이죠. 사용자가 어떤 모양의 형상을 작업할 건지에 대한 그 대략적인 스케치를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을 쭉 진행을 하시면서 스케치 모양을 대략적으로 완성했고요. 이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하나하나에 대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수를 기입하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자, 지금은 전체 먼저 가로 길이를 입력할까요? 자, 제가 그렸던 전체 형상의 가로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형상에 대해서 전체 지름 치수, 즉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선까지에 대한 전체 지름 값이 얼마니까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지름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치수들도 동일하게 사용자는 치수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선부터 이 선까지의 전체 지름값이 얼마니까 그에 따른 회전을 하기 위한 절반 치수만 입력했고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입니다. 중심부터 이 형상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전체 치수가 얼마 나와 있으니까 그에 따른 회전을 할 거니까 절반만 그린다라고 체크를 하면 되고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선. 자, 이 선에 대한 지름 치수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형상에 대해서도 지름 치수를 입력을 해서 전반적인 그 가로 치수, 세로 치수를 입력하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하나에 대한 세로 치수도 가로 치수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크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선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서 기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 치수도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치수도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다음 치수 값도 입력을 해주고요. 예. 자, 그 다음 치수도 동일하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부터 이 선까지에 대한 거리 값도 도면상에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 치수도 입력을 할 건데, 자, 그 다음 치수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예. 자, 이 부분부터 얘까지 거리 값이 나와 있나요? 자, 도면상에는 이 부분까지에 대한 거리 값이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사용자는 이와 관련되는 치수를 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완전하게 구속되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스케치와 치수 기입이 대략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어디 누락된 치수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어디 누락된 치수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치수 기입이 다 되셨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자,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전체 크기를 한번 보고요. 방금 그린 이 형상은 제가 회전을 하기 위한 스케치이기 때문에 자, 위쪽에 있는 회전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자, 지금은 프로파일 영역이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파일이 자동적으로 인식했고요. 그런 다음에 회전을 하기 위한 회전축은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을 클릭을 해서
전체 360도로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전체 회전 각도는 360도 라고 입력을 했고요. 아니면은 그 옆쪽에 있는 전체 버튼을 클릭해도 전체 360도로 회전을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첫 번째 하나의 원통 형상을 작업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는 뒤쪽에 보니까 하나의 나사 구멍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인벤터에서 이에 해당되는 나사 구멍을 뒤쪽에다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벤터에서 또는 뭐 다른 캐드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사와 같은 구멍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스케치에서 구멍이 생성될 부분에 포인트, 점을 하나 생성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구멍 작업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는 그 구멍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멍이 생성될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데, 제일 좀 쉬운 방법으로는 그죠. 스케치에서 그 구멍이 생성될 부분에 점을 하나 찍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이용을 해서 구멍이 생성될 뒷면을 선택하시고요. 뒷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점을 하나 생성합니다. 자, 이 점은 이 원의 중심점입니까? 중심점을 클릭을 해서 구멍의 위치를 잡았고요. 위치를 잡았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이제 뒤쪽에 우리는 구멍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이라는 구멍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생성한 그 전부 스케치에서 생성한 점에 구멍이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고, 지금 만드는 구멍은 일반적인 단순 구멍이 아닌 세 번째 나사 구멍 탭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양은 카운터 보호가 아닌 일반적인 머리가 없죠, 그죠? 그 구멍에 대한 머리 형상이 없음으로 일단 체크했고요. 그리고 유형은 스레드 유형은 우리가 많이 쓰는 ISO 메트릭 프로파일 미터 나사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크기입니까? 지금 만들어주는 나사 크기는 제가 임의로 M8 할까요? 자, 임의로 M8짜리 나사 구멍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8짜리가 좀 작다 싶은데요, 그죠? 그러면 M12 이렇게 제가 사용자가 지금은 나사 크기가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M12짜리 나사로 만들겠다라고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아래쪽에 보니까는 나사 깊이는 전체 관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나사의 깊이를 별도로 줄 거기 때문에 거리를 체크합니다. 자, 거리를 체크하게 되면은 물어보죠. 그 나사에 대한 스레드 깊이, 나사 깊이를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데 나사 깊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나사 깊이가 만들어지면은 구멍 깊이. 자, 구멍 깊이는 보통 나사 깊이에 한 2에서 3 정도 더 크게 만들어 주다 보니까 구멍 깊이를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 이렇게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형상에 대해서 제가 와이어프레임, 자, 와이어프레임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현재 이 위치에 나사가 만들어진다, 나사 구멍이 만들어진다라고 우리는 미리 보기 형태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가지고 측면 부분에 나사 구멍 하나를 만들었고요. 자, 뒷부분에는 일반적인 드릴, 그냥 지름 4짜리 구멍이 그냥 생성됩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스케치에서 원 그린 다음에 돌출로 잘라내도 되고, 아니면은 다시 점을 생성해서 구멍 기능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점을 찍어서 구멍 기능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2D 스케치를 안쪽 면을 선택하고요. 안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중심점에다가 점을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점을 생성하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구멍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만드는 구멍은 그저 일단 위치 보시면은 위치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스케치에서 생성한 점 위에 구멍이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만드는 구멍은 탭 구멍이 아닌 일반 단순한 구멍입니다. 그리고 단순 구멍인데
구멍에 머리 모양이 없음으로 했고요. 그리고 종료 부분은 깊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전체 관통으로 체크하면서 그에 따른 나사의 나사가 아닌 구멍이죠. 구멍 지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뒤쪽에 나사 구멍까지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 뒤쪽에다가 못따기 바로 할까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못따기 값은 대략적으로 한 1 정도 해서 뒤에 모서리 부분에 못따기 1 정도까지 형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작업됐고요. 자, 다음은 뒷부분입니까? 자, 다음은 뒤쪽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뒤쪽 부분인데, 예, 다음은 뒤쪽 부분에다가 이제 나사 구멍입니까? 이쪽에. 자, 여기에 이제 나사 구멍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는 스케치를 이용해서 뒷면을 선택했고요. 이 뒷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만드는 나사 구멍은 45도 각도로 나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기준선입니까? 사용자는 스케치에서 여기서 그죠? 먼저 이렇게 대각선, 자, 먼저 이렇게 대각선 하나를 작업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평선 하나도 같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수평선을 작업한 이유는 이 수평선과 대각선 사이에 각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수평선과 대각선 사이의 각도를 사용자가 45도 값으로 일단은 입력을 했고요. 자, 키보드 ESC를 눌러서 이렇게 작업했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하나의 원 그리겠습니다. 예, 이 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원 그리는데 이 원의 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지름 치수가 얼마냐면은 도면을 기준하게 되면은 50이거든요. 자, 이렇게 기준원과 기준선을 그렸다 그러면 지금 실행 중인 그 취소 기능은 ESC 버튼 눌러가지고 일단 취소했고, 그런 다음에 선을 선택하고 여기 구성선, 보조선 바꿨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ESC 버튼 눌렀고요. 또 선을 선택을 하고 구성선을 클릭합니다. 키보드 ESC. 또 원 선택하고 구성선을 클릭합니다. 키보드 ESC 누르면은 지금처럼 대략적으로 사용자가 그린 스케치를 하나의 보조선 형태로 바꿔줬고요. 이 상태에서 서로 간에 교차되는 부분에 점을 생성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나사 구멍이 만들어지는 위치, 자, 이 부분이죠. 선과 원이 교차되는 위치에 점을 하나 생성을 해서 점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자, 점을 생성한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구멍 기능을 실행하는데 지금 만드는 구멍은 이번에는 탭 구멍입니다. 그리고 구멍에 머리 모양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레드 유형은 앞에서와 동일하게 ISO 메트릭 프로파일로 체크했고, 그리고 나사의 크기를 M5로 잡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사의 깊이인데 나사 깊이는 전체 관통이 아닌 나사의 깊이 값을 사용자가 별도로 입력을 할 건데 나사 깊이 값을 여기다가 입력하고요. 그리고 나사 깊이가 입력되면은 구멍 깊이를 입력하는데 보통 구멍 깊이는 나사 깊이보다 한 2에서 3 정도 더 크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에 나사 구멍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 구멍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 나사 구멍이 전체적으로 총 그죠 4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원형 배열, 이제 원형 형태로 복사하기 위해서 원형 배열을 실행하신 다음에 첫 번째 어떤 걸 복사할 거냐면은 방금 만들었던 나사 구멍 선택하고요. 두 번째 회전축 선택하신 다음에 회전축은 이 원통입니다. 원통 선택하신 다음에 그때 총 몇 개를 만들 거냐면은 전체 4개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4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사 구멍 4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앞쪽 부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45도 각도로 나사 구멍이 2개 생성되니까 같은 방법으로
앞쪽 면에다가 스케치를 체크했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대각선 그죠? 이렇게 예, 원점을 지나는 곳에 자, 중심점을 지나는 곳에 수평선을 그리고 대각선 그립니다. 자, 이렇게 수평선과 대각선을 그린 이유는 각도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수평선 찍고 대각선 찍은 다음에 이 두 선의 각도 값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안쪽 부분에 중심점을 이용한 큰 원을 하나 그리는데 이 원에 대한 지름값도 사용자가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 지름을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키보드 ESC 버튼을 두세 번 눌러가지고 실행 중인 그 치수 기능을 종료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죠 컨트롤 키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선 여기 원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형상을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해 놓고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구성선을 클릭하면은 한꺼번에 보조선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신 다음에 키보드 ESC를 눌러가지고 기능을 종료하고요. 자, 이렇게 또 마찬가지 서로 간에 교차되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교차되는 부분에 포인트,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차점에다가 점을 하나 생성을 하고 생성을 다 하셨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에도 이와 같은 점을 생성하신 다음에 이 점을 기준해서 같은 방법으로 홀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홀을 실행하신 다음에 지금 만드는 구멍 기능은 마찬가지 탭 구멍입니다. 탭 구멍이고요. 머리 모양은 없음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레드 유형은 ISO 매트릭 프로파일. 그 크기는 M5가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지정은 그죠? M5는 나사의 호칭 지름이고 곱하기 0.8은 나사의 피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링 상태에서는 피치 개념은 따로 표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0.8 하셔도 되고 0.5 하셔도 되고 크게 상관이 없고요. 아래쪽에 6H는 뭐 끼워 맞춤 공차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신 다음에 그 나사에 대한 깊이 값을 나사에 대한 거리값 깊이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스레드 깊이, 나사 깊이와 구멍 깊이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선택한 위치에 나사 구멍이죠. 탭 구멍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탭 구멍이 전체적으로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형 패턴 하신 다음에 생성시킬 피처를 복사시킬 피처죠. 복사시킬 피처를 선택하시고 그에 따라서 회전축은 이 원통면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은 두 개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두 개만 생성한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사 구멍 두 개가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위쪽입니까? 자, 위쪽에도 또 다른 나사 구멍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앞전에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나사 구멍이 만들어지는데 그 나사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하나의 평면을 생성합니다. 왜냐하면 나사 구멍이죠.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을 생성해야 되는데 점을 생성하려면은 스케치를 해야 되고 스케치를 하려면은 평면이 필요한데 지금은 평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는 평면에서 어떤 평면 만들 거냐면은 곡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행하다라는 새로운 작업 평면을 만들 겁니다. 실행하신 다음에 첫 번째는 이 원점 앞에 플러스 기호 눌러서 메뉴를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YZ, XZ, XY. 자, 지금은 XZ면을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에 원통을 클릭하면은 원통에 접하는 새로운 평면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평면을 기준해서 또 다른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스케치는 나사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 평면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쉽게 하려면은 F7번, 자, F7번 그래픽 슬라이스를 하신 다음에 또 그래픽 슬라이스 다음에는 절단 모서리 투영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서로 교차되는 부분에 선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이 생성시킨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 점을 하나 선택할까요? 자, 그래서 이 선 위에 투영된 선 위에
점을 하나 생성하고 이 점을 기준해 가지고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측면부터 방금 생성한 점까지에 대한 거리값, 포인트까지에 대한 거리값을 입력을 했고요.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자 지금은 입력한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 포인트를 기준해서 조금 전과 동일하게 구멍을 실행하는데 자, 첫 번째는 지금은 그죠 일반적인 단순 구멍이 아닌 탭 구멍입니다. 그리고 구멍에 대한 머리 모양이 없는 없음 했고요. 스레드 유형은 ISO 메트릭 프로파일이고 이때 크기를 자 이때 크기는 우리 앞전에 했던 것처럼 M12짜리로 좀 큰 구멍을 뚫을 겁니다. 이렇게 큰 구멍을 만든다라고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 구멍의 깊이 자 구멍의 깊이 값을 사용자가 거리 값을 입력하는데 자 구멍 깊이가 얼마 나와 있냐면은 현재 도면에서는 구멍 깊이는 6이 나사 깊이죠. 참 스레드 깊이 스레드 깊이는 6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구멍 깊이는 나사 깊이보다 한 2에서 3 정도 크게 한다 그랬으니까 한 8 정도 할까요? 이렇게 8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략적인 이 위치에 구멍이 생성된다라고 사용자는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OK 확인 버튼 눌러서 이와 같은 구멍을 생성하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멍이 생성되면은 다시 안쪽에 지름 4짜리 또 다른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작업 평면 위에 또 다른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에서 윗면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F7번 그래픽 레이스 그리고 절단 모서리 투영 누르시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포인트 하나 찍겠습니다. 요 위쪽 그죠? 지금은 우리가 만들었던 구멍의 중심점입니까? 중심점에다가 점을 하나 생성하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예, 확인 버튼 누를게요. 이렇게 점을 하나 생성했고요. 이 점을 기준해 가지고 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자, 구멍 기능 실행하신 다음에 지금 이 구멍은 마찬가지로 탭 구멍이 아닌 일반적인 단순 구멍이고 그리고 머리 모양도 마찬가지로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구멍 깊이를 자, 구멍 깊이는 어차피 여기 위쪽 부분만 구멍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구멍 깊이를 거리를 입력하셔도 되고 자, 전체 관통은 아닙니다. 전체 관통하게 되면은 아래쪽까지 다 뚫리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예, 전체 관통이 아닌 자, 자, 끝이라고 하게 되면은 끝이라고 한 다음에 사용자가 이 안쪽 원통면을 클릭하면은 안쪽 원통면까지만 작업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래쪽까지 이렇게 좀 침범하는 그런 듯한 뭐 침범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자 거리값도 좀 크게 줘볼까요? 구멍에 대한 거리값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크게 주신 다음에 구멍의 지름은 4가 됩니다.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위쪽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생성된 나사 구멍입니까? 일반적인 드릴 구멍이 생성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다 되셨다 그러면 방금 작성하셨던 작업 평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예, 가시성으로 체크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숨겨주고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너무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형상을 한 4분의 3 정도 4분의 1만큼 절단시켜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자 지금 도면에는 따로 없지만 2D 스케치를 앞쪽 면을 선택을 했고요. 이 앞쪽 면을 기준해 가지고 큰 사각형 하나 중심점입니까? 이 중심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생성합니다. 예.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이 사각형 모양만큼만 제가 돌출로 잘라낼 거거든요. 돌출하신 다음에 돌출시킬 영역, 여기 영역, 그리고 안쪽 영역, 그리고 바깥쪽 영역 이렇게 사각형 모양을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해서 그때 전체 관통으로 형상을 합치는 게 아니고 잘라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그죠? 지금은 형상이 이렇게 잘린 형상이 아니지만 저는 속내부를 보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형상을 제가 임의로 이렇게 절단했거든요. 확인 버튼 눌러서 형상을 임의로 이렇게 절단을 시켰고요.
예, 이제 추가적으로 라운드나 못따기 기능을 실행을 하면서 형상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못따기 해볼까요? 못따기를 실행하는데 자, 못따기가 들어갈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아니, 이걸 해볼까요? 거리와 각도. 거리와 각도 이용해서 거리는 2가 되고 각도는 30도 줘볼까요? 그리고 못따기가 들어갈 면을 선택을 하고 모서리 선택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못따기를 하겠다라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앞부분에 못따기가 되었고요. 뒷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못따기 처리를 하겠습니다. 못따기를 하는데 지금은 거리, 거리 값을 가지는 못따기인데 못따기는 1 정도 주고요. 그래서 이 뒤쪽 모서리 여기에 못따기 처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방법으로 위쪽입니까? 여기 위쪽에도 못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못따기 했고요. 자, 이래서 이렇게 해서 1번 첫 번째 형상, 1번 형상을 작업을 끝냈습니다.